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 문득 달력 한 장을 넘기다가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젊을 때는 느리지도 고요하지도 않았던 시간의 숨결이 어느새 당신 옆에 다가와 말없는 친구처럼 함께 있는 느낌. 60대가 되면 누구나 비슷한 변화와 조우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 버려 아무 생각을 할 틈도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잠시 멈춰있는 듯한 순간이 늘어나죠.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어떤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나는 정말 나인가? 그동안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을까?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갈 겁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이 말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삶, 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히는 노년기의 정서 변화, 그리고 60대가 마침내 얻게 되는 진짜 나를 살 수 있는 힘. 이 모든 주제를 엮어 당신의 인생 후반기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다운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아주 길고 느긋하게 이야기하듯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말하는 의지와 표상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표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욕망, 이해 방식에 따라 표상된 세계를 볼 뿐이라는 뜻이죠. 의지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명예를 얻고 싶다는 욕망, 사랑받고 싶다는 열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바로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평생 의지에 끌려다닌다. 청년기에는 의지가 강렬하게 발현됩니다. 무언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달려가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며, 즉 60대 즈음, 이 의지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욕망이 사라진다기보다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던 시기에서 이제 내가 욕망을 바라보는 시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전환은 바로 내면의 본질로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젊을 때는 필요했던 경쟁이 이제는 허망하게 느껴질 때, 남의 시선보다 내가 편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밤. 예전에는 하고 싶지 않았던 조용한 시간이 더 좋아진 변화. 이 모든 감정은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는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즉, 더 이상 남이 만들어준 나를 연기하지 않고 진짜 나로 살아가려는 본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청년기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죠. 쇼펜하우어는 청년기의 욕망을 의지가 전면에 나선 시기라고 봤습니다. 때로는 의지가 너무 강해 자신을 소모시키곤 하죠. 중년기는 책임의 시기입니다. 가족, 직장, 사회적 위치,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죠. 이 시기에는 의지가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는 시기에서 의지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시기로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기에 번아웃을 겪습니다. 의지는 여전히 크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60대, 당신이 계신 바로 이 시기에서 주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를 의지가 잠잠해지고 표상이 깊어지는 때라 했습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시점. 젊을 때는 욕망의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은 좋아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감정을 생성하는 편도체는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반응을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감정의 폭은 줄지만 깊이는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더 평온함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 느끼시나요? 예전 같으면 바로 화가 났을 상황인데
지금은 그냥 웃어넘겨지는 순간. 사람의 단점이 자꾸 눈에 띄던 시기에서 이제는 그 사람의 사정이 먼저 이해되는 순간. 관계에서 굳이 싸울 필요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여유.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성숙해진 결과입니다. 노년기의 뇌는 인생의 많은 파도를 겪고 난 후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안정된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생의 행복을 표현할 때 유자형 곡선으로 설명합니다. 2030대 높은 기대와 욕망 때문에 행복도가 떨어짐. 4050대 삶의 부담이 정점, 행복이 가장 낮은 지점. 60대 이후 기대치가 조정되고 내면의 평온이 찾아오며 행복도가 다시 상승. 이 곡선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즉 60대는 평온한 행복의 재상승 구간에 있는 셈입니다. 진짜 나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진짜 나는 욕망이 만드는 가짜 자아가 아닌 순수한 의지 이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젊을 때의 나는 타인의 시선, 직업적 성공, 사회적 인정 등 수많은 외부 요소에 의해 구축된 표상의 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며 드디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갑자기 좋아하던 취미가 달라지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꿀처럼 달고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오래된 기억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변화. 이 모든 것은 본질로 회귀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욕망의 연기가 거치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적 친밀성 셀렉티브 인터머시라고 하죠. 가벼운 인연보다 깊고 편안한 관계를 선호하게 되고 인정받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의 관계를 찾게 되고 피곤한 사람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당연한 변화입니다. 인생 후반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60대 이후의 관계는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필터링 됩니다. 젊을 때처럼 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당신의 시간은 점점 더 귀해질 테니까요. 쇼펜하우어식 표현대로 하면 타인에게 끌려다니던 의지가 드디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에 느려지는 삶은 퇴행이 아니라 성숙의 징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삶의 통찰력이 정점에 도달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모든 결정을 빨리 내리던 시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천천히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꽃잎의 색을 보게 되고 사람의 한마디에 예전보다 더 많은 의미를 읽게 되고 사소한 행복에도 마음이 젖어드는 감정이 생기고 인생의 큰 비극도 큰 축복도 모두 지나가는 파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깊어짐은 오로지 시간을 오래 살아낸 사람만이 얻는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60대가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 누군가의 보호자,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60대는 이 역할들이 하나 둘 내려놓아지는 시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였고 지금은 누구인가? 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60대 이후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취향의 회복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것들, 돈을 벌기 위해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 남들 눈치 보며 접어두었던 취미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본질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말을 나누면 내면이 정화되는 사람,
같이 있을 때 나다워지는 사람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폭발보다 잔잔한 파동처럼 변화합니다. 이 잔잔함은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을 더 섬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 능력은 인생 후반을 아름답게 빛내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현재에만 존재한다. 60대 이후의 삶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식탁, 오늘의 햇살, 오늘의 산책, 오늘의 대화, 이 평범한 것들이 인생 후반의 행복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수 씨는 직장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1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허탈감과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출근할 필요도 없고 세상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책장에서 오래전에 사두었던 쇼펜하우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며 본질에 가까워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해 겨울 정수 씨는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을 좋아하고 자연이 주는 조용한 위로를 좋아하고 억지로 웃는 관계보다 편안한 침묵이 있는 관계를 좋아한다는 것을 지금 그는 말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를 살아보기 시작한 시작이었다고.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자아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통합이란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내 인생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가장 평온한 노년기를 보낸다고 하죠. 카롤 로저스는 인간이 평생 동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60대는 성장의 끝이 아니라 성숙의 정점입니다. 정서가 깊어지고 관계가 정제되며 삶의 핵심이 드러나는 시기. 이 시기의 성장은 양적인 성취가 아니라 질적인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60대 이후의 삶을 조용히 조망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젊은 날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삶,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는 삶,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워지는 삶.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나이를 먹으며 점점 본질에 가까워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의 삶은 퇴보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기대만을 따라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하며 의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당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세월은 지금 이 성숙한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요구에 흔들리지도 과거의 후회에 낭비되지도 않고 오직 당신의 내면을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6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당신만의 색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길 바랍니다.